아직도 우리가 흑백 TV를 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자. 이 순간 심판이 꺼내든 카드 한 장. 과연 어떤 색일까? 정답은 레드 카드. 이 장면은 컬러 TV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컬러 TV로 생겨난 재미있는 일들이 어디 이뿐일까? (1980년 12월 1일) 우리나라 TV 방송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드디어 세계 꽃이라 불리는 컬러 TV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 텔레비전 제1방송이 새로이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 방송을 시작했고, 일본에 비해 20년, 태국과 필리핀보다도 6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뒤늦은 출발이었다. 컬러 방송을 앞둔 그해 8월, 그동안 법으로 금지했던 컬러 TV 판매를 허용했다. 당시 컬러 TV 한 대의 가격은 직장인의 한 달 월급 정도인 약 30만 원. 그런데도 1년 만에 100만 대가 넘게 팔렸다. 예상을 뛰어넘은 대박이었다. 그 시절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이도 있었다. 꽤나 관록 있어 보이는 오래된 TV.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 방송하기 1년 전에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옵니까? 네. (27년) 된 컬러 TV 치고 잘 나온다. 당시 한 가전회사의 계열사 직원이었던 남편이 수출용 TV를 사온 것인데 이웃들까지 구경 온 첫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텔레비만 그냥 칼라 텔레비면은 다 방송을 칼라로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흑백이 나오니까 무슨 칼라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 이전 장관은 한동안 비싼 컬러 TV로 남들과 똑같은 흑백 화면을 봐야 했단다. 그래도 당시로선 대단한 자랑거리였고 더없이 귀한 몸이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동이 많았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뭐 대전으로, 또 부산으로 이런 장거리 이동인데도 얘는 꼭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짐 실는 트럭에 하면은 이 지장이 온다고. 예, 그만큼 요걸 좀 텔레비를 아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7년에 국산 컬러 TV를 만드는 데 성공, 이내 수출 1억 불을 달성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수입 규제 조치를 들고 나왔다. 왜 컬러 방송도 안 하면서 컬러 TV를 수출하냐는 것. 수출은 하면서 내수 판매는 금지했던 셈인데 도대체 컬러 방송을 늦췄던 진짜 이유는 뭘까? 그때 이제 흑백 텔레비가 막 보급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흑백 텔레비도 보급이 안 됐는데 컬러 텔레비에 들어가면 이 농촌과 도시 간의 위화감 문제가 아마 제일 큰 이슈였을 겁니다. 사실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컬러 방송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었다. 허나 대세는 시기상조로 기울었던 것. 여기서 잠깐 그 시절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옷까지 한 점이라도 소중히 다루고 이용해서 물자를 아끼고 소비를 절약할 때입니다.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고 너도 나도 허리띠를 질끈 졸라맸던 그때가 아니던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절약 저축에 힘씁시다. 아껴 쓰고 절약해서 알찬 생활 내가 먼저. 그리운 F크림. 젊은 피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 갖가지 형용사를 동원했던 광고에서조차 회심의 한마디를 빼놓지 않았다. 잘 지내세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몰래 컬러 TV를 보던 발빠른 사람들도 있었다. 더러는 아주 당당하게 마음껏 본 행운아들도 있었는데 당시 가전회사의 직원들. 그 알리가 아마 처음에 챔피언 될 때 소니 리스틴인가 하고 타이틀 매치 할 때 그때는 우리 회사에서 그 TV 생산 도중에 전부 생산 스톱하고 알리 게임을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아니 뭐 실감나게 피 나오는 장면 빨간 피를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은 그 자체를 본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동료들이나 뭐 이수한테 대단한 그 얘기거리도 되고 자랑거리도 되고. 이런 기쁨도 잠시. 컬러 TV 제조 기술을 배우러 간 일본 연수에서는 제대로 한 방 먹었다. 당시에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해외 연수에서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또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은 아시아권끼리 모입니다. 그런 데 가면. 그럼 얘기가 일본을 빼고는 서로가 한국 사람은 한국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했으니까 일본 빼고는 한국이 1위다. 이제 서로 그랬는데 무슨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 너 칼라 방영 하냐? 그래서 우리 그거 안 한다고 하냐? 우리는 칼라 방영에서 칼라 TV를 보는데 그것도 안 되면 무슨 2위냐? 그런데 막상 컬러 방송을 시작하자 별의별 일이 많았다. 특히 흑백에 익숙해 있던 방송국에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무엇보다도 제각각인 색상의 문제. 사람들의 피부색이며 의상 세트,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치는 모든 그 피사체에 붉은색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전부 아주 그냥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냥 소품이고 세트고 의상이고 붉은색이 있는 건 전부 다 이게 색깔을 바꾸는 소동을 피웠고, 재밌는 게 하여튼 뭐 주스가 나오면 드라마에서 피처럼 보여가지고 뭐 우유를 타가지고 한다든지. 이럴 때면 비상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방송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걸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거를 준비했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내보냈죠. 그 시절 몇 분 동안이고 이 궁색한 한 마리가 화면을 채웠단다. 급기야 방송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색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말 사전에 수록된 빨간색만 해도 56가지. 빨갛다, 벌겋다, 불구죽죽하다를 구분하고 통일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 국민들의 색 선호도 조사를 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일단은 그렇게 문화적 소외가 없는 나라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냥 원색이 아니고 약간 혼색된 뭐 예를 들어서 파스텔 톤 같은 그런 중성색을 좋아하는데, 그런 색은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색을 방송할 게 아니라 좋은 색을 방송해서 그 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죠.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컬러 바람. TV에 직접 출연해야 하는 연기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걱정을 하셨어요? 이 피부가 디테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점 하나 무슨 막 안 좋은 주근깨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컬러 방송 이후 분장은 가볍고 자연스러워졌다. 그 당시에는 진짜 약간 촌스럽게 화장했, 그러니까 무식할 정도로 그냥 무슨 전문 지식도 없고 그냥 막 발라가지고 막 무조건 바르고 많이 바르면 뭐 이뻐지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색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흑백과 컬러 각각의 화장품 광고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실하다. 여자의 빛깔은 컬러 방송 이후 색조 화장품 광고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다채로운 빛. 감촉이나 향기를 내세울 필요 없이 보여주면 그만이었다. 입술 위에 헌데 초창기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단다. 핑크 립스틱. 흑백만 보던 세상에서 일단 컬러가 나오니까 이게 뭐 자주빛이 나오더라도 핑크의 세계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해도 아 저게 핑크인데 잘못 나온 모양이구나. 그때는 컬러가 우선 그 호감이니까 이게 이제 한 3, 4년 흐르고 나니까 핑크인데 왜 저게 자주빛이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다. 광고라는 게 본래 계절을 앞서가는 일. 흑백 시절에는 아무 상관없던 눈송이 하나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게 컬러가 될 때는 그 소위 얼렁뚱땅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눈 같은 거는 옛날에는 그 종이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그 흑백일 때는 그냥 그 선풍기로 확 달리고 이렇게 파라파라 하면서 그게 그 부르는데 이게 컬러화 돼가지고는 조금 그 디테일이 아무래도 좀 종이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게 그 스티로폴이라든가 그 이제 그런 걸 긁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리가 80년대 들어와서 컬러화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그 생활의 이것이 컬러화 되면서 보고 느끼는 시대로 변해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가장 그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바꿔준대요. 아니 뭐라고요? 바꿔준대요. 네, 흑백 TV를 최고 60%까지 보장해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컬러 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생생한 화면 덕분에 함께 웃고 우는 일이 많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컬러 TV의 힘이 컸다. 세월 속에 묻힌 정든 얼굴을 점 하나하나까지 또렷하게 되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였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컬러 TV는 확실한 안방의 주인공으로 들어앉았다. 이젠 TV가 우리들의 밥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양한 색깔로 맛을 만들고 멋을 만드는 전문가도 등장했다. 알록달록하고 신선한 재료로 입맛을 자극하고 눈으로 맛을 보는 시대가 됐다. 이런 세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냥 김치만 덩그러니 놓으면은 별로 이렇게 식감 땡기지 않는데 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뭐 고기를 놓는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맞는 파슬리라든가 뭐 이런 걸 놓는다든가 해서 색감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더 많이 오르죠. 컬러 방송이 아니었다면 TV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글보글 꼴깍 침 넘어가게 하는 맛있는 TV. 만약 흑백 방송이었다면 그게 가능할까? 약간 이 약식의 색상이 배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 같은 색상이에요. 노란 그 개나리색을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약식의 밥 색깔이 약간 이 고동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보시는 약식은 약간 누런빛이 나면서 이 안에 보시면 은행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대추 색상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맛이 날까? 파는 이도 보는 이도 답답하다. 이제 흑백이라면 저희가 뭐 상품 정보는 얘기를 못하고 이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다, 뭐 이런 무슨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우 참 많이 오래될 것 같고 1시간의 방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네. 예쁘면 자 보세요. 예쁘죠? 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고객이 보고 예쁘면 예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쁜 걸 왜 예쁜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훨씬 더 돌아가는 판매 아닐까요? TV가 컬러로 바뀌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의 감각도 한층 높아졌다.
컬러 TV를 세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컬러가 제한이 돼 있다면 그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거라고 봐요. 컬러는 결국 뭐냐면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결론을 본다면 1년이라도 먼저 됐으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5년 더 먼저 했다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변화가 왔을 거라고 보는데 TV가 색을 입으면서 세상엔 재밌는 일들이 많아졌다. 저마다의 개성과 색깔을 꿈꾸고 황홀한 상상의 세계도 무한하다. 유년 시절 푸른 꿈을 키운 것도 작은 컬러 TV 그 안에서다. 컬러 TV 그것은 어쩌면 흑백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화려한 비상구가 아니었을까.